그래도 얘도 그렇게 싸진 않아, 저 카메라도. 저희 집에 있는 거 한 150. 나 저 180. 저희는 스피커만 200. 그 옛날에 가자! 예. 참 올려있나? 가자. 아우, 하기 싫어. 다들 귀차니즈인 거 됐어. 자, 여기는 자기력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죠? 자기력. 원래 정식 명칭은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합니다만 저는 그냥 너무 길어서 자기력이라고 할게요. 자, 자기력에서는 우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요거죠. 솔레노이드 코일. 라고 하기엔 손 닿네. 미안하다. 이거 지울게. 너무 못 그렸다. 쓰고 싶지 않네요. 손바닥이죠. 네, 가장 중요한 게 손바닥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드리고 싶고요. 자, 크게 이제 우리는 몇 가지를 이야기해야 될 것이냐. 세 가지부터 설명을 해야 되겠지? 첫 번째, 다시 원상복구 될 겁니다. 엄지손가락이 무엇의 방향이 되나요? 전류요. 네, 전류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은 자기장이요. 네, 자기장의 방향이 되겠죠. 그쵸? 자기장의 방향이 될 것이며 그리고 손바닥 부분은 무엇이 됩니까? 힘이요. 네, 힘의 방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요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가장 먼저 꿀팁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엄지손가락은요, 언제나 반드시 항상 마이너스 극쪽으로 향하게 두시면 됩니다. 왜? 전류가 항상 어디서 어디로 흐르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리고 자기장은 항상 어느 극쪽을 향하게 두면 된다? S극 쪽을 향하게 두면 된다. 왜? 자기장도 항상 어디서 어디로 흐르니까? N에서 S로 흐르게 되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힘의 방향이 나와요. 그럼 그냥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 무조건이야. 알았어? 가볼게. 근데 난 여기다가 꼭 요거 필기하거든요. 너네가 이 자기력을 왜 못하냐면은 3차원이 안 돼요. 3차원이 안 돼. 잘 들어봐.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직선 도선을 가지고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직선 도선 그리겠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그 이제 자기력 힘의 방향 간단하게 예시 문제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 요런 문제입니다. 내가 요렇게 되는 게 편할 것 같으니까 저쪽에다가 S극을 그려보자. 자, 왼쪽에 이제 S극을 둬볼 겁니다. 왼쪽에 S극을 두고 요렇게 입체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알겠죠? 그 다음 오른쪽에다가 N극을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은 직선 도선이 요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전류의 방향을 요렇게 간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래쪽이 무슨 극이 되는 거야?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야. 위쪽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죠? 여러분, 저희 네 손가락 어느 방향 가리켜야 된다 그랬습니까? S극. 엄지손가락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위로 가야 되는 거네요, 지금은. 그죠? 그럼 손 모양 요렇게 될 겁니다. 이해되나요? 네. 그죠? 그럼 여러분 지금 손바닥이 어느 방향 가리키고 있어요? 칠판을 뚫고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쵸? 요런 식으로 힘의 방향 될 것인데 뭐 때문에 헷갈려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문제 스타일에서 제가 이번에는 요렇게 그려볼게요. 요렇게. 이해됩니까? 아, 쌤 얘는 그냥 대각선이겠네요. 대각선이겠네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석의 그림에서 글씨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어디로 봐야 되냐면은 앞쪽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오른쪽 위는 자석이 어느 쪽이라고 봐야 돼? 뒤쪽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이 전류는 글씨가 있는 부분에서 뒤쪽 부분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우리 엄지손가락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뒤쪽을 향해야 되는 거야. 뒤쪽 방향을. 자, 그러면 엄지손가락은 어느 방향 가야 된다고? 이쪽, 칠판 뒤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럼 우리 네 손가락은 어느 방향 가르쳐야 된다고? 자석의 무슨 극? S극 향해야 된다고.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S극 향한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은 칠판 쪽 바라봐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예. 그쵸? 이렇게 돼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 손가락 구부리면 돼, 안 돼? 안 돼. 엄지손가락 구부리면 돼, 안 돼? 안 돼요. 요 모양 고정이야. 요거 움직이기라도 하면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 상태에서 뒤쪽을 향하게 요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힘의 방향 어느 방향? 위쪽 방향으로 향하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요렇게 입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 키포인트. 이해됐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요 내용을 그대로 활용한 게 바로 전동기예요. 모터. 네, 모터라고도 이야기하죠. 똑같은 그림을 또 그려볼 거야. 또 그릴 거야. 왼쪽에다가 S극을 그릴 거고 그 다음 오른쪽에다가 N극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야지만 제가 이제 설명하기 조금 편하거든요. 자, 그 다음 보통 이제 가운데 놓인 코일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요렇게. 요렇게 그려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전류가 지금 요렇게 흐르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이라고 할게요. 자, 우리는 방금 전에 공부를 해서 알고 있어요. 전류가 오른쪽 대각선으로 흐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앞쪽에서 뒤쪽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며 만약에 이렇게 오고 있는 반대 방향이라고 한다면은 뒤에서 앞으로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겠죠. 따라서 1번은 지금 오른쪽 위로 가고 있으므로 앞에서 뒤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의 엄지손가락은 어떻게 돼야 돼? 앞에서 뒤로 가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우리의 네 손가락은 항상 어느 방향 가리켜야 된다고? S극. 이해됩니까? 그럼 네 손가락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이 뒤쪽을 향해 가려면은 이렇게 가야 되겠지. 이해되나요? 요렇게 가야 되겠지. 요렇게 가야 되겠지. 내 손가락 S극 향해야 되는 거고 엄지손가락 전류의 방향 가야 되는 거니까. 이해됐어? 자, 힘의 방향 어느 방향이야? 위쪽이죠. 그래서 1번에서는 힘의 방향이 위쪽일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2번에서는 오른쪽 위에서 시작하여 글씨가 이쪽으로 나오고 있죠. 그럼 전류의 방향이 요게 아니라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랬지? 나오고 있는 거라고. 자, 근데 여기라고 해서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냐 안 바뀌니? 아니요. 안 바뀌죠. 내 손가락은 고정인 상태에서 나와야 되겠네. 손바닥만 돌려주는 겁니다. 힘의 방향 어느 방향? 아래 방향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1번에서는 힘의 방향이 위쪽, 2번에서는 힘의 방향이 아래쪽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가운데 코일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오른쪽에서는 위로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왼쪽에서는 아래로 내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친구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는 중입니까? 왼쪽이요. 자, 요거를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무슨 방향이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반시계 방향이겠죠. 그쵸? 그래서 이 코일은 가장 중요한 거 결론 반시계 방향 회전할 것이다.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조금 디테일한 내용 몇 가지 한번 터치해줄게, 얘들아. 자, 저기 내가 지금 설명을 했어. 여기 있죠, 여기. 해볼게요, 여기. 여기도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는 중이잖아, 얘들아. 맞아, 아니야? 네, 맞아. 네. 그럼 저기도 힘을 받아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죠? 네. 자, 그런데 말이죠. 네 번째, 전류의 이 자기력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기력의 크기야. 여러분이 자기력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야기할 거. 우선 보통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커지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전류의 세기가 세지면 되는 거야. 자, 얘들아. 이 자기장 파트가 왜 어려운지 하나 말해줄게. 대답해봐. 전류가 기호로 뭐였지? 전류요? 기호요? I요. I죠. I 값이 커지려면 얘는 작아져야 됩니다. 뭐가 작아져야 되는 거죠? R이요. 그렇지. 정확이요. 저항의 크기는 작아져야 돼요.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항의 크기가 작아지려면 길이는 어떻게 돼야 돼요? 길이는 길어야 돼요. 길이는 짧아야 되는 거죠. 이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오케이? 저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항의 길이는 짧아져야 돼요. 그죠? 단면적이 커지는 경우는 잘 안 나와. 길이가 짧아져야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지금 자석 쓰고 있잖아요. 그죠? 네, 자석의 세기가 세지면 됩니다. 자기장의 세기가 세지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기장의 세기를 세게 하는 방법은 그냥 자석을 바꾸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전류와 자기장의 각도가 조금 중요해.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싶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류와 자기장이 수직일 때가 가장 세요. 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 자, 쉽게 설명해 줄게요. 1번, N극이 위에 있습니다. S극이 아래쪽에 있어요. 두 번째, N극이 위에 있어요. S극이 아래에 있어요. 자, 여러분 똑같죠? 자기장의 방향은 어디서? 어디? N에서 S, N에서 S. 만약에 여러분 있잖아요. 전류의 방향이 요렇게 된다면은 지금 전류와 자기장은 무슨 관계? 무슨 관계? 자, 초록색이 자기장, 노란색이 전류. 무슨 관계? 병행하더라고요. 평행합니다. 서로 평행하죠? 이때는 힘의 크기 0. 0. 오케이? 그런데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되면은 이게 무슨 상태? 수직. 이때 힘의 크기 최대. 맥시멈. 그래서 깜짝이야. 여기 와 봅시다. 여러분 칠판 봐주세요. 칠판 봐주세요. 자기장은 현재 N에서 S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겠죠. 예. 지금 미안합니다. 자기장과 전류 무슨 관계? 평행관계. 수직. 평행관계. 힘의 크기가 있다 없다? 없다. 0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힘이 작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해됐습니까? 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하나 내가 이야기해 줄게요. 요거. 자, 요거는 제가 문제 유형으로 하나 만드는 내용이긴 한데 잘 보세요. 뭐 근해가 됐던 뭐 알루미늄 포일이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가든 뭐 그딴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요것만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상관없어. 전선이 쭉 옵니다. 자, 여기를 플러스라고 할게요. 그다음 남은 전선이 쭉 왔어요. 여기 마이너스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자, 이렇게 있어. 빙글빙글 감겨 있어. 저거 무엇이냐? 니크롬선이라고 할게요. 니크롬선입니다. 니크롬선 우리 뭐라고 불렀죠? 두 글자? 저항. 저항. 가리 잘했어.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지금 마이너스는 연결되어 있네요. 맞아, 아니야? 예. 맞아요. 자, 첫 번째. 하나는 여기다가 연결할 거야. 1번. 한 번은 여기다가 연결할 거야. 2번. 플러스를 1번과 2번 중에 어디에 연결해야지만 힘이 더 셀까요? 힘이 더 센 곳은 어디일까요? 2번. 2번. 왜? 길이. 길이니까. 아니지, 얘들아. 아, 길이가 짧아서. 길이가 짧아지니까. 이해됩니까? 네. 그쵸. 여러분, 1번에 연결하게 되면은 니크롬선 저항의 길이가 이만큼이야.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치? 근데 2번에 연결하게 되면은 저항의 길이가 얼만큼이야? 요만큼이야. 그러니까 저항의 길이가 짧아지니까 전류의 색이 어떻게 돼? 세지겠지. 아, 색이. 그죠? 그래서 1번은 저항의 길이가 길어진다. 2번은 저항의 길이가 짧아진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자기력을 낼 수 있는 것은 저항의 길이가 길어야 돼, 짧아야 돼? 짧아야 돼. 짧아야 된다. 여기다가 연결해야 되는 거겠죠. 이해됩니까? 네, 요 정도 생각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굉장히 많은 양의 문제들이 있어요. 뭐 안쪽과 바깥쪽. 그다음 뭐 도선 근해가 이제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는가. 그죠? 뭐 많은 양의 문제 유형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네 손가락 어느 방향 가라고? 자기장이요? 네 손가락 어느 극 향해야 된다고? S극이요? 엄지 손가락은 어느 극 가르쳐야 된다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엄지 손가락 무엇의 방향이야?
심해. 전류의 방향. 내 손가락 무슨 방향? 내 손가락이 자기장. 알겠죠?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그럴 수 있어. 응,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뒤지게 봐라, 너는. 알았지? 자, 마지막 5번째. 자, 딱 5번으로 모든 설명 끝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기력의 방향이야. 나는 있잖아. 이 자기력의 방향에 대해서 가르칠 때 참 재밌어. 번호법? 아, 진짜 재밌어. 여러분들의 멍청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요. 있나? 재밌어요. 여러분 손바닥 위로 해보세요. 오른손이 대신 오른손 손바닥 위로 해보세요. 아래로 손바닥이 아래를 향하게 해봐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해요. 잘 들어봐. 이렇게 돌렸을 때 엄지 손가락의 방향은 바뀌었지. 네. 그치? 근데 내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은 안 바뀌었지. 네. 자, 그럼 다시 손바닥 위로 올려봐. 여기서 내 손가락의 위치만 변화시키고 엄지 손가락의 위치는 변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손바닥 아래로 내려봐. 이거 구부리면 안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엄지 손가락은 계속 이쪽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봐봐. 그러니까 나온다니까. 여기서 못하는 애들이 꼭 나와요. 엄지손가락 요렇게 하는 애들도 있고 요렇게 하는 애들도 있고 막 요러는 애들도 있고 있단 말이야. 요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노이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엄지손가락의 방향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 이렇게 하면?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이게 나야겠다. 그지? 오케이. 좋았어. 그지?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의 방향도 바꾸고 내 손가락의 위치도 바꿔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원래 있던 방향과 힘의 방향은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똑같죠. 우리 손바닥 위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했잖아. 엄지손가락 방향 바꾸고 내 손가락 위치 바꾸면은 처음이랑 똑같아, 달라? 똑같네요. 똑같네요. 그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돌리고 돌리면 똑같잖아요. 그죠? 요거를 참 이게 모르잖아 지금 쟤. 얼마나 재밌어 이거 할 때마다 진짜 너무 재밌어.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되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이쪽에다가 S극을 두고 여기다가 N극을 둘 거야. 아, 너무 위에. 기분이요. 맞아. 원래 괜찮아. 괜찮아. 자, 여기다가 요렇게 요걸 이제 알루미늄 포일이라고 할게요. 자, 그다음은 플러스 극을 위에다가 마이너스 극을 아래다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네 손가락은 어느 방향 가리켜야 된다고요? 우리 네 손가락 어느 방향? 자기랑 그러니까 어느 극? 내 손가락이요? S극. 엄지손가락은 어느 극? N극. 아, 내가 언제? 마이너스요. 마이너스. 자, 그럼 손 모양 어떻게 돼야 돼? 손 모양 어떻게 돼야 돼? 내 손가락 어느 극 가리켜야 된다고? S. 그럼 손가락 내 손가락 가리켜봐. 그치? 그리고 엄지손가락 어디 가리켜야 돼? 마이너스. 그럼 손 모양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손바닥 지금 어느 방향 가리켜? 아래. 칠판 안쪽. 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 이렇게가 되는 거니까. 그치? 칠판 안쪽을 향하게 될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죠? 따라서 이 친구는 안쪽, 칠판 안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 전류의 방향만 바꿔보자. 이해했어? 그럼 S극은 계속 자기장의 방향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전류의 방향만 바꿔보자. 노래. 위쪽이 마이너스, 아래쪽이 플러스예요.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네 손가락은 어느 극 가리켜야 되는 거예요? S. 손 모양 요거고요. 우리의 엄지손가락은 어느 극 가리켜야 되는 거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겠죠? 그럼 손바닥 어느 방향 가리켜요? 이쪽. 네, 칠판 바깥쪽이라고 할게요. 아까 여기가 이제 안쪽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바깥쪽이라고 할게요. 요렇게 해야 된다고. 난 지금 이 평면으로 보고 있잖아. 너 내 손가락 어느 극 가야 된다고? S극. 그럼 어디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 요렇게 돼야지 얘들아. 그지? 그럼 지금 손바닥 어느 방향 가리키는 거야? 바깥쪽. 이해됩니까? 얘는 지금 칠판 바깥쪽을 향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자, 이번에는 자기장의 방향만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N극이 왼쪽으로 와야 되고 S극이 오른쪽으로 와야 될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처음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 우리의 네 손가락은 어느 극 가리켜야 된다고요? S극. 엄지손가락은 어느 극? 마이너스. 그럼 손 모양이 이렇게 돼야 되겠네. 지금 손바닥 어느 방향 가리킵니까? 네, 그러니까 바깥쪽 가리키는 거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도 힘의 방향은 바깥쪽이에요.
자, 세 번째. 전류와 자기장을 동시에 바꿔봅시다.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자기장의 여기가 왼쪽이 N극, 오른쪽이 S극, 위쪽이 마이너스극, 아래쪽이 플러스극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자, 우리의 네 손가락은 어느 극 가리켜 된다고요? 우리 네 손가락 어느 극? 마이너스. S극! 엄지손가락은 어느 극? 마이너스극. 손 모양 이렇게 되는 거겠죠? 지금 손바닥 어느 방향 가리키고 있어요? 칠판의 안쪽. 어땠습니까? 요렇게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는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지을 수 있겠네. 자기력의 방향을 바꾸는 방법 첫 번째. 전류의 방향을 바꾸기. 두 번째, 무엇의 방향을 바꾸면 힘의 방향 바뀌겠어? 자, 그렇죠. 자기장의 방향 바꾸기. 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세 번째. 전류와 자기장을 모두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세 번째에서. 대답해봐. 왜 대답을 못할까? 똑같다. 처음과 같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똑같다. 전류와 자기장을 모두 바꾸게 되면은 바꾸기 전과 똑같습니다. 처음과 같아요. 처음처럼.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네 손가락은 항상 어느 극 가리켜야 된다고요? 네 손가락은 S극, 우리의 엄지손가락은 마이너스. 이해하시겠죠? 네. 여러분 요거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제가 지금 수도 없이 강조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정말 많이 던졌고 정말 많이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하시고 문제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도 제가 여기는 문제집을 드릴게요. 알겠죠? 예. 네, 10분 쉬었다 합시다.